소록도 가는 길 2회. 이 여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린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순영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어쩌자고 그 어린 것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밉다. 다른 모든 것을 지키고자 어린 생명과 바꾼 것이다. 어헉. 이 여인의 입에서는 피를 토하는 듯 이상한 신음소리만 흘러나온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으로 시집을 온 것이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이다. 남편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편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한 결혼이었다. 이 여인의 나이 20살에 이미 40이 다 된 38살의 신랑에게 시집을 온 이 여인이었다. 이 여인의 친정은 참으로 가난한 소작인이었다. 평생을 가난한 삶에 찌들어 살던 부모님께서는 맏딸이라도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어 배불리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기를 바랐다. 신랑과 나이 차이가 있고 신랑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근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고 딱히 다른 형제들도 없는 집안이라 아들만 낳아준다면 딸의 팔자는 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친정 부모였다.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린 결혼식이었다. 결혼을 하고 며칠 동안 신랑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신랑은 이미 안채와는 별도로 지어진 조금 동떨어진 곳에 기거를 하며 일체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었다. 조금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내비칠 수도 없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신랑과 합방이 된다. 그것도 신랑이 밤중에 살그머니 들어왔다가는 합방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자신의 거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여인은 엄한 시부모님의 눈밖에라도 날까 싶어 매사가 조심스럽고 살얼음판 같은 신혼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번잡하고 매일 분주한 집안이었다. 엄하고 매서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고되기는 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생각대로 배를 고른 일은 없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시부모님은 먹을 것에는 상당히 인심이 후하신 편이다. 이 여인은 그런 시댁의 풍부함이 좋아 힘든 줄도 모르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곤 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 여인은 입덧을 한다. 처자들 동욱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잠시 살을 맞대고는 이내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 가버리는 남편과 다정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차츰 이 여인이 남편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둘째 순영이를 가지면서부터였다. 순영이를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아들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조금씩 이 여인에게 맡기기 시작한다. 남편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처음으로 들어가 보던 이 여인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다. 남편은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만큼 가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 얼굴을 왜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남편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방을 나온다. 아이들을 낳은 부부 사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다정한 말 한마디나 어떤 말들이 오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저 육체적인 접촉만을 가졌기에 더욱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렵고 두려운 존재였다. 이 여인은 두 번째로 딸 순영을 낳았다. 딸이 태어남으로 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지고 아들 동욱이를 향한 시부모님의 편애는 극심해진다. 동욱은 아예 이 여인의 손으로 넘겨지는 때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워낙에 손이 귀한 집이기도 하지만 당신 아들의 병 때문에 더욱 손자에 대한 기대와 사랑은 유별날 정도였다. 이 여인은 늘 순영을 업고 집안일을 해나간다. 순영을 낳고 나서 남편은 또다시 가끔씩 한밤중이면 찾아와 자신의 육체를 범하곤 한다. 그것은 좋아서 아내의 육체를 찾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의도 없고 의욕이 없는 행위라고 이 여인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여인은 임신을 하고 그때서야 남편의 병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다. 이제 남편의 병에 대해서 알았다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려니 하며 받아들이면서 아이들과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또다시 아들을 기다리는 시부모님은 조금은 관대하고 너그럽게 이 여인을 대하면서 그제야 큰딸 순영을 데려다 봐주시곤 하신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작은 딸 순미를 출산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힘들어진다. 오직 아들 동욱이만이 당신들의 손자이고 두 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들인 것이다. 순영은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순하고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느라 아무런 칭얼거림도 없이 동생 순미를 돌봐준다. 순영과 순미는 3살 차이의 자매지간이다. 동욱과 순영 또한 3살 차이의 남매였다. 그러나 동욱은 시부모의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때문이었는지 철없고 고집불통이다.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심통과 심술을 부리면서 누이 동생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곤 한다. 이 여인으로서는 그런 동욱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순영이 몇 살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남편의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순영이 맡아서 하게 된다. 순영은 철이 들기 전부터 아버지의 모든 심부름을 맡아서 해내곤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시어머니의 더욱 매서운 시집살이는 그때부터였는지 남편이 전혀 자신의 방을 찾아오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더욱 심하고 모진 시집살이는 갈수록 이 여인을 고되게 한다. 그러나 그런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도 잠시뿐이었다. 순미가 5살 되던 해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더니 그대로 세상을 하직하고 만 것이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이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안주인으로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맡아서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시아버지 권영감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안주인의 권한을 며느리인 이 여인에게로 물려주고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18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연세 또한 많이 높은 것이다. 권영감은 졸지에 아내를 잃고 나면서 힘을 잃고 건강이 쇠약해져 간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당신의 아들을 생각해서 절대로 당신이 먼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정신력으로 버티어내고 있다. 당신마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버린다면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은 이 고장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동욱이가 좀 더 성장을 할 때까지는 당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하시곤 한다. 당신보다 당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동욱이가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지도 않은 순영이가 그 병을 물려받은 것이다. 권영감은 그것이 유전된다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동욱이가 아니고 순영이라 다행스럽다는 한 줄기의 안도의 빛을 찾는다. 그러나 순영이마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동욱이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순영이의 병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권영감은 입맛을 잃어간다. 권영감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손자 진성이를 부른다. 그래도 이런 촌구석보다야 서울물을 먹고 있는 녀석이니 뭔가를 알아도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순영이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 손자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먼 친척벌이 된다. 허나 아이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싹싹하기도 해서 권영감은 가끔 진성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곤 한다. 대학을 입학할 입학금도 권영감이 대주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반드시 권영감에게 먼저 들려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곤 하는 진성이다. 진성은 권영감에게서 들은 순영이의 병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순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성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인 것이다.
언제 보아도 상냥하고 구김살 없이 맑고 화사한 순영의 모습이 순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곤 한다. 그런 순영이가 문둥병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아서 하고 있는 순영이에게 기어이 병마가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성은 나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본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다 할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소록도. 그러나 아직 어린 소녀인 순영에게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다. 문둥병 환자를 누가 차에 태워주는 것도 아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죽이려 들 것이다. 어린아이의 간을 빼서 먹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낭설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문둥병 환자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것처럼 혈안이 되어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진성은 권노인에게서 들었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순영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순영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본다. 그러나 진성이가 알아볼 수 있는 것 또한 한계가 있었다. 진성이는 권노인과 상의를 해서 순영이 자신이 소록도로 떠나도록 한다. 이제 권노인에게서 순영은 죽어야 하는 자손이다. 순영이 없어야만 집안과 동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진성은 권노인의 마음을 잘 안다. 권노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순영을 집에서 멀리 쫓아낼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순영을 어디 먼 곳으로 보낼 것이다. 진성은 도보로 소록도가 있는 전남 고흥군 녹동 항까지 가는 상세한 지도를 구입하려 애를 쓴다. 소록도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고흥에서도 10경 중 2경에 속하는 곳으로 파란 하늘과 물빛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파란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크고 푸른 캠퍼스에 멋지게 그림 그리는 뭉게구름이 있기 때문이다. 구름이 없다면 하늘은 어쩌면 바다만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다는 파도를 가졌는지도 그리고 하늘은 구름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건지도. 진성은 순영의 아버지 이나재가 오래전부터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안다. 그 집안의 많은 농토와 재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한 그런 아재 역시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잊어진 사람처럼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순영이의 일이 알려지는 날이면 아재의 안위와 집안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진성은 참으로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어디에 대고 소문을 내서 알아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진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순영을 위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주고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길을 알아다 봐주는 것뿐이다. 순영은 이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린 계집아이의 마음 같지 않게 차분하게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순영의 눈빛을 보면서 진성은 얼마나 많은 울음을 토해내어야 했는지, 또한 소록도에 있다는 온갖 불길한 소문들을 진성은 그대로 자신의 가슴에 묻으며 오직 그 길만이 순영과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이 참으로 밉고 한스럽다. 소록도 가는 길 이외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모든 말들을 그대로 믿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순영의 맑은 눈빛이 너무나 애처롭다. 실상 권노인으로서는 순영을 그대로 죽으러 내보내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성이다. 이제 겨우 15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바깥 세상이라고는 구경도 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소녀의 몸으로 탈 것도 없이 걸어서 그 먼 곳을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대로 거리에서 굶어 죽든지 어떤 폭행을 당하고 죽든지 어린 소녀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권노인이다. 그러나 집에서 죽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이 현실이고 집안을 지켜야 할 노인의 의무였다. 진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준다. 등산용 장비를 비롯해서 편안하고 그래도 오래 신을 수 있는 운동화까지 구비를 해주고 군에 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군인용 건빵까지도
구입을 해서 가방과 함께 넣어주었다. 허나 그것이 얼마나 순영을 지탱하게 해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여인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시아버지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순영이 그렇게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그저 순영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보낸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고 깊은 통증이 밀려 올라와 참을 수가 없다. 꾸역꾸역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토해내고 있는 이 여인이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